소니, 잠깐만. 방금 골키퍼한테 뭘 한 거야? 그 장면은 1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승부차기 지점 앞에 섰습니다. 케레타로 골키퍼는 몸을 낮춘 채 LAFC 키커의 움직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평소처럼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에 발이 닿기 직전 아주 작은 동작 하나가 나왔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였다면 놓쳤을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골키퍼는 달랐습니다.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중계석에서는 순간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흥민이 엄청나게 강한 슈팅을 때렸기 때문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구석으로 공을 꽂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중계진을 놀라게 한 것은 공을 차기 직전 나온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그 장면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리그컵 순위표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탈락 위기까지 몰렸던 LAFC가 순식간에 상위권으로 뛰어올랐고 곧이어 멕시코의 거대한 이름 하나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축구계만이 아니었습니다. 멕시코시티 한인 사회까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경기 전에는 거의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8만 명이 넘는 관중 앞에 서게 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과연 손흥민은 그 짧은 순간 골키퍼에게 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이며 그 한 번의 킥 직후 멕시코까지 들썩이게 만든 더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경기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LAFC가 케레타로와의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기대했던 그림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승리하는 것, 가능하다면 큰 점수 차로 이긴 뒤 순위가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케레타로는 이미 탈락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멕시코 리그 일정을 고려해 일부 주전에게 휴식을 줄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습니다. 로테이션 차원에서 마르티네스와 틸만이 선발에서 빠졌고 많은 팬들은 이변 없는 손쉬운 승리를 기대하며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지난 톨루카전에서 틸만과 마르티네스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변화가 다행이라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미 경기 전부터 케레타로를 상대로 큰 점수차 승리를 예상하는 매체와 팬들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상대 케레타로는 이미 탈락이 확정된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잃을 것이 없다는 듯 초반부터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았고 손흥민에게도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12분에는 알리, 아빌라에게 선제골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LAFC 수비진은 순간적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후방에서 공격진으로 이어지는 볼 배급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케레타로 선수들이 계속해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며 흔들어 놓았습니다. 무난한 승리를 예상했던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전반이었습니다. 쉽게 끝낼 것 같았던 경기가 갑자기 생존 싸움처럼 바뀌었습니다. 손흥민 역시 편한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을 받을 때마다 상대 선수가 빠르게 붙었습니다. 몸싸움이 계속됐고 손흥민은 공을 받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은 위치까지 내려오는 장면도 보여야 했습니다. 속도를 올릴 넓은 공간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탈락한 케레타로가 마치 시즌이 걸린 경기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결과가 필요한 LAFC가 상대의 흐름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LAFC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57분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이 좋은 패스를 찔러 넣었고 이 공은 다시 공격 전개를 거쳐 부안가 쪽으로 전달됐습니다. 골대 바깥쪽으로 움직인 부안가는 오른발로 정확하게 마무리하며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1대1 이날 손흥민은 직접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LAFC가 가장 답답한 순간에 몰려있던 때 공격의 출발점을 만들어내며 팀을 다시 경기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후 양팀 모두 추가 득점 없이 정규 시간은 1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리그컵은 무승부가 존재하지 않는 대회 방식이라 연장전 없이 곧바로 승부차기로 향했습니다. 큰 승리를 기대했던 팬들은 도리어 가슴을 조이며 승부차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키커로 나선 부안가는 침착하게 성공시켰고 케레타로의 아빌라도 곧바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 손흥민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그 장면입니다. 손흥민은 공을 내려놓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케레타로 골키퍼는 골문 중앙에서 손흥민이 어떻게 공에 접근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손흥민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승부차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공을 차기 직전 손흥민의 리듬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완전히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려가는 흐름을 깨뜨릴 만큼 큰 동작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 나온 미세한 멈칫이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보다 먼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골키퍼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반대쪽으로 공을 밀어 넣었습니다. 공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빠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손흥민의 발을 떠나는 순간 골키퍼는 이미 자신의 실수를 되돌릴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계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보통 승부차기에서는 키커가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강하게 찰 것인가, 정확하게 밀어넣을 것인가, 자신의 의도를 어떻게 숨길 것인가. 그런데 손흥민은 이 관계를 뒤집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먼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키퍼가 먼저 자신의 선택을 드러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무게중심이 움직인 순간 끝냈습니다. 골키퍼는 손흥민을 읽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손흥민이 골키퍼를 읽고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손흥민에게 승부차기와 관련된 아픈 기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밴쿠버와의 플레이오프 승부차기에서 첫 번째 키커로 나섰다가 실축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실패는 다음 승부차기에서 선수를 더 조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손흥민은 정반대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힘으로 지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키퍼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무게중심이 움직였습니다. 그제야 끝냈습니다. 그 기억을 딛고 이번에는 완벽하게 서력한 셈입니다. 중계진들은 손흥민에 대해 한국 대표팀 주장다운 침착함, 완벽한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긴 설명조차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골키퍼는 이미 한쪽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공은 반대편으로 천천히 굴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승부차기는 이후에도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케레타로의 네 번째 키커가 크로스바를 맞히는 뼈아픈 실축을 범했고 LAFC는 수비수 포르테우스가 마지막 키커로 나서 골망을 흔들며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최종 승부차기 스코어는 5대3, LAFC의 승리였습니다. 경기 내내 몸싸움과 집중 견제로 상당히 고생했던 손흥민이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사람들은 순위표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LAFC는 승점 7점, 정규 시간 1승을 기록하며 콜럼버스, 리얼 솔트레이크에 이어 3위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8위에서 3위까지 뛰어오른 것입니다. 순식간에 전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LAFC의 8강 진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경기 가운데 필요한 결과 하나만 만들어진다면 상위 4개 팀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제 남은 변수는 단 2경기입니다. 오스틴 대 클럽 아메리카, 그리고 시카고 대 크루스 아술입니다. 두 멕시코 팀 모두 이번 대회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그컵 규정상 필요한 조건 하나만 만들어져도 LAFC의 위치는 크게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한 팀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럽 아메리카였습니다. LAFC가 MLS 그룹 4위로 8강에 오를 경우 규정에 따라 리가 MX 그룹 1위 팀과 맞붙게 됩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상대가 클럽 아메리카입니다.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8강의 규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클럽 아메리카는 단순히 강한 멕시코 팀이 아닙니다.
멕시코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 중 하나이며 엄청난 팬덤과 미디어 영향력을 가진 팀입니다. 실제로 이 대진이 성사된다면 손흥민에게는 첫 클럽 아메리카전이 됩니다. 하지만 LAFC와 클럽 아메리카는 이미 인연이 있습니다. 참고로 LAFC와 클럽 아메리카는 손흥민 합류 이전인 지난해 5월 클럽 월드컵 출전권을 놓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연장 접전 끝에 LAFC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손흥민 개인에게는 첫 클럽 아메리카전이자 두 구단에게는 의미 있는 리턴 매치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없었던 변수가 이번에는 있습니다. 손흥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시티 한인사회가 벌써부터 손흥민이 이곳에 올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멕시코시티 소나로사 지역은 한인 식당과 상점, 사업체가 모여 있어 이른바 리틀 서울로 불리는 곳입니다. 기존 자료에서는 이 지역 한인사회 규모를 약 3,000명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LAFC와 클럽 아메리카의 경기가 멕시코시티에서 열린다면 현지 한국인들에게는 직접 손흥민의 공식 경기를 볼 수 있는 아주 드문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관심이 단순한 상상만은 아닙니다. 지난 5월 챔피언스컵 톨루카 원정 당시에도 미국에서 국경을 넘어 손흥민을 응원하러 온 한국 팬들이 현지 매체에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팬들이 국경까지 넘을 정도였다면 손흥민이 직접 멕시코시티로 오는 상황이 얼마나 큰 관심을 받을지 예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인 사회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반대편에는 클럽 아메리카의 거대한 팬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큰 경기와 강한 상대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들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한국 대표팀 주장이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오랫동안 활약했으며 이제 MLS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리가 MX 팬들이 직접 경기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이야기는 경기장으로 이어집니다. 클럽 아메리카의 홈구장은 과거 아스테카 스타디움으로 불리던 곳으로 리모델링 후 현재는 에스타디오 바노르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용 인원은 8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8만 명 이상입니다. 이 숫자가 등장하는 순간 케레타로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전혀 다른 크기로 바뀝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손흥민 앞에 있던 것은 공 하나, 페널티 지점 하나, 그리고 골키퍼 한 명이었습니다. 그 짧은 멈칫 동작 하나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남은 결과가 모두 맞아떨어진다면 그 승리에서 시작된 흐름은 손흥민을 멕시코시티에서 8만 명이 넘는 관중 앞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골키퍼 한 명과의 심리전에서 거대한 관중석으로 승부차기 직전의 정적에서 멕시코 축구에서도 가장 뜨거운 분위기 중 하나로 바로 이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빠르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그컵 입장에서도 흥행 요소는 분명합니다. 한쪽에는 멕시코 최고의 인기 클럽 중 하나인 클럽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손흥민의 LAFC가 있습니다. 현지 한인 사회가 있고 두 팀의 리턴 매치라는 이야기가 있으며 8강을 거대한 이벤트로 만들 수 있는 대형 경기장까지 있습니다. 흥행과 미디어 관심도를 생각한다면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은 가능성입니다. LAFC의 8강 진출은 공식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클럽 아메리카가 상대가 되는 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역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은 경기 결과입니다. LAFC는 오스틴 대 클럽 아메리카, 시카고 대 크루스 아술의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경기들이 끝나야 최종 순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흥민의 몸 상태입니다. LAFC는 8강 전에도 정규리그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8월 15일 홈에서 샌디에이고 FC를 상대하고 이어 8월 22일에는 포틀랜드 팀버스를 맞이합니다. 리그컵 8강은 현지 시간 8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규리그와 컵대회를 병행해야 하는 만큼 손흥민의 체력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감독은 여러 차례 손흥민의 출전 시간을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빠른 교체나 출전 시간 조절, 경우에 따라 한 경기 휴식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지금 상황의 묘한 대조가 만들어집니다. 승부차기에서는 손흥민이 기다렸습니다. 골키퍼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골키퍼가 선택했습니다. 손흥민이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LAFC가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두 경기의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최종 순위를 기다려야 합니다. 상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경기장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8만 명이 넘는 관중이 만들어낼 거대한 밤을 기다려야 합니다. 승부차기에서 나온 단 한 번의 짧은 멈칫 동작은 골키퍼의 선택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킥 이후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멕시코를 향하고 있습니다. 클럽 아메리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멕시코시티의 거대한 관중석을 향하고 있습니다. 승부차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킥이 열어버린 이야기는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